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충고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에너지의 100%를 다 쓰라는 말과도 같은데요. 그런데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에너지를 모두 쏟아 부어야 할 만큼 중요한 일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한 7, 80 정도만 써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죠. 그리고 또 가끔은 충분히 잘 쉬어줘야 에너지가 충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지 맙시다. 방전되면 큰일이니까요.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2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2부에는요.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할게요. 운용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운용형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 체크해 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까지 또 1시간 꽉 채워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로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상담, 꼼꼼한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채팅창에 종목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시면 더 좋고요. 매수 문의도 환영입니다. 어떤 질문이든 편안하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부에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하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쉬는 시간 다 끝났으니까 얼른 다시 유튜브로 돌아오세요. 자성발전님, 의상이 양봉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오늘도 빨간 기운을 팍팍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아싸님 잘 오셨습니다. 윤수장 월천님 오늘 따봉을 날려주셨는데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느낌이 좋습니다. 내일까지도 그 좋은 기운 따봉따봉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승의 기운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하늘이님, 보람님은 오늘 불기둥인데 오늘 장은 아니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살짝 조금 시장에 힘이 빠지나 싶기는 하죠. 그래도 오늘 장 초반에 비해서는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면서 그 낙폭을 많이 줄여내는 우리 시장의 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흐름들 어떻게 체크를 하고 또 어떻게 이 장을 잘 버텨나가야 할지 또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이러한 시장에서 또 불안하거나 또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 질문 올려주시고 그에 대한 속 시원한 해답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지어준 건강해님 오셨네요. 박준현 운용형님이다 와우 하면서 오셨어요. 한강님 오늘도 화이팅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운용형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포인트부터 짚겠습니다. 최근에 좀 시장이 약간 주춤하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 오늘 장에서 또 앞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시장이 2270에서 2500 장중에 3, 40까지 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2500까지 올라왔고, 낙폭과대 반등은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정 국면 쪽에서 시장이 쉬고 있는데 지금은 시장에 특별한 제가 산무장세라고 얘기하거든요. 주도주도 없고, 모멘텀도 없고, 그 다음에 수도의 주체도 없습니다. 이런 국면 쪽에서는 뭘 주목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실적이겠죠. 이제 실적 장세니까. 그래서 오늘 뭐 첫 번째 이슈 자체는 실적이 이제 이번 주 16일 날, 이게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실적 발표가, 단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죠. 물론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요 기업들은 앞서서 실적이 다 발표가 좀 됐지만은 대부분 종목들이 특히 중소형 종목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16일 날 반기 보고서 형식으로 좀 발표가 좀 됐기 때문에 또 시장 자체가 앞서겠다시피 수급의 주체도 없는 장세다 보니까 종목장이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슈 자체는 아마 실적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이제 그 수많은 상장사들의 실적이 모두 공개가 됐고, 자, 그렇다면 2분기에 어떻게 나왔고, 어떤 섹터들이 좋았고, 나빴고, 그걸 또 체크를 해보면서 앞으로는 어떤 게 좋을 것이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리뷰부터 만나볼까요? 예, 일단은 반기 실적, 2분기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 발표 기업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68% 정도, 네. 초기에는 75% 정도까지 나왔는데, 후반에 갈수록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온 종목들이 좀 많아지면서 조금, 발표 기업 수로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상치 부합 내지는 상회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봤더니,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 가이던스가 존재한 기업들 한 66조 원 정도가 좀 되는데, 60조 원 정도가 가이던스인데 66조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 6.78% 정도 상회한 실적이 나온 것 같고요. 네. 근데 여기서 한전을 좀 빼야 되겠죠. 한전이 6조 원 정도 적자가 났거든요. 네. 이걸 빼면 거의 똔똔 정도 되는 수준인데, 한전을 제외하면 무난하게 예상치 6.8%니까 미국의 기업들을 보면 네. S&P 기업 기준으로서 보니까 약 75% 정도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분기 기준으로 해서 5년 평균이 한 78%였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약간 낮았는데, 최근에 미국의 기업들도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부각됐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불구하고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다는 전망이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서는 4.8%가 좋게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시장이 좋네요. 더 좋은 거죠. 미국 S&P 기업이 영업이익 기준에서 4.5%가 예상치에 상회했다면 우리는 6.8% 정도가 되는 거니까 그만큼 국내 기업들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업종으로 좀 평가를 해보면 음식업종, 그 다음에 의류, 자동차, 철강, 정유, 상사,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태양광, 그 다음에 의료기기, 그 다음에 IT 쪽에 패키지 기판, 이쪽이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 반면에 안 좋은 쪽은 증권, 그 다음에 화학, 건설, 조선, 그 다음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해서 화장품, 게임, 통신 장비가 상당히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전체적 특징 자체는 업종 내에서도 상당히 뚜렷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종목이 있는 반면에 서프라이 나온 종목이 있는 반면에 같은 업종 내에서도 어닝 쇼크가 나오는 종목이 많이 다수가 있습니다. 좋다고 다 좋지도 그렇죠. 않고. 업종 내 극심한 차별화가 이번 2분기 실적의 특징이었다. 일단 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요 어닝 쇼크 기업들을 업종별로 좀 잠깐 좀 보면 증권주 쪽에서는 대우증권을 미래에서 대우증권을 제외하고는 다 어닝 쇼크입니다. 특히 키움증권을 보시게 되게 되면 가장 안 좋은 게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2,229억인데 1,200억 나왔잖아요. 이게 거의 반토막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냐? 결국은 키움증권은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접근한 시장이지 않습니까? 개인 유동성이 많이 감소한 영향이 그렇겠네요. 때문에 그래서 키움증권이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반면에 이제 앞서 대형사 기준에 가지고 미래에서의 대우증권이라든가 한국금융주주라든가 뭐 NH투자증권도 안 좋게 나왔지만은 상대적으로 그들 기업들 같으면 자산 운용 비중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다르구나. 쇼크했다. 그래서 현재 국내 쪽에서는 과거에는 유동성 국면 쪽에서 개인 투자가들의 비중이 많았던 키움증권이 시장의 탑이었지만은 지금은 좀 바뀌어야 되겠죠. 만약 증권주 매매한다 한다면. 그렇지만은 증권주는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업종이다. 금융주 내에서. 건설 쪽은 대우건설이 어닝 쇼크가 나왔고요. 실적이 좋게 나온 쪽은 대림 CN이 대림 산업이죠. 외에는 전반적으로 안 좋게 나왔고요. 건자재 쪽은 한샘을 중심으로 해서 LG 하우스시스 어닝 쇼크 수준 실적. 그다음에 화학업종 롯데케미칼 적자 전환했죠. 대한유화도 적자 전환했고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쪽은 전반적으로 좋았지만은 만도하고 현대모비스 부품 쪽이 좀 안 좋았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의 어닝 쇼크는 이제 시전을 보시게 되게 되면 컨센이 763억인데 130억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이 정도 보면. 그래서 뭐 최근에 코로나 국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은 뭐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의료기기 쪽은 전반적으로 오스테 임플란트라든가 덴티움은 좋게 나오는데 디오가 네. 어닝 쇼크 수준의 책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게임즈는 카카오 게임즈하고 W 게임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목들이 어닝 쇼크 수준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넷마블이 적자 전환 나왔지 않습니까? 심각하죠, 이 정도 했어요. 게임즈도 안 좋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화장품 쪽에 아모레 퍼스픽도 적자 전환. 유통 쪽에 이마트도 적자 전환인 것 같고요. 다른 유통 쪽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이마트가 특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식료 쪽은 앞서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 네. 농심이 63% 정도 이익 감소했으니까. 그다음에 IT 장비 쪽에 원익 IPS 반도체 장비 대장주인 원익 IPS도 거의 쇼크 수준의 실적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통신 장비는 HFR을 제외하는 대부분 종목들이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인데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가 실적이 괜찮은 회사인데 이번에 적자 전환했거든요. 전반적으로 통신 장비도 안 좋았다. 일단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반면에 이제 좋았던 실적이 점. 좋은 네. 쪽 이제 주목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음식료 쪽에서는 앞서 이제 CJ 제일당도 삼양식품이 라면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 주가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라면이 그렇죠. 실적이 라면 그랬구나. 환율도 상승하고 네. 그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업종이 요즘 영업무역이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급등을 하면서 단기간에 지금 10% 넘게 올랐는데 네. 미국의 소비 경기 회복과 이제 맞물려가지고 실적도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의료업종은 다 좋게 나왔습니다. 영업무역, 한세실업, 그 다음에 FNF, 그 다음에 한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세 인터넷이라든가 다 서프라이즈하게 다 나왔고요. 좋고. 예. 네. 그 다음에 포스코라도 현대제철 좋게 나왔지만은 특히 철근 쪽과 관련된 동국제강도 철근 쪽이거든요. 철근, 대한제강, 한국철강, 철근 회사들이 상당히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왔다. 시멘트 쪽은 쌍용 CN은 안 좋게 나왔지만은 네. 성신약이라든가 한일현대시멘트가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 엄청 서프라이즈. 그게 업종별 차별화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사 쪽은 다 좋게 나왔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이라든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특히 현대 코퍼레이션도 네. 가이던스가 95억 208억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앞서 의료기 덴티움 좋게 나왔고, IT 부품 쪽에서 ISC가 아주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ISC 같은 경우는 DDR5 전환에 또 수혜주기도 하니까 이게 실적이 좋고 향후의 전망이 좋은 종목들은 상당히 주목을 좀 받거든요. 상당히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기판 쪽에 앞서 뭐 심텍이라든가 코리아 세큐리티 같은 대덕전자 같은 경우 실적 좋게 나왔지만은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기판 회사 중에서 MLB 쪽에 다층 인쇄 회로 기판 쪽, 그 네트워크 쪽의 기판 회사거든요. 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본래 예사가 2년 전까지마다 적자난 회사인데 이번 분기에만 331억 났으니까. 그다음 하나솔 태양광 쪽에서는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현대에너지 솔루션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온 뒤로 지금 아마 주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풍력 쪽에서는 삼광 M&T, CS 윈드라든가 CS 베어링이 안 좋게 나왔지만 삼광 M&T, 그다음에 동국 SNS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아직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쪽은 에코프로가 가이던스는 없지만은 작년 동기 대비가 동기에 593억인데 1,700억 나왔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예상 실적 상향 실적이 나왔고, 최근에 발표된 네. LNF 같은 경우 시장 예상치를 하향 실적이 나왔지만 향후 전망치 자체가 워낙 좋게 맞아요. 나 보니까 네.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비 쪽에 PNT가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137억 가이던스인데 220억 나왔고, 그다음 앞서 얘기했다시피 5G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하지만은 독보적으로 HFR이 눈에 띄는 어닝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좋은 쪽과 나쁜 쪽이 정말 극과 극으로 네. 정말 좋은 쪽은 엄청 좋았고 나쁜 네. 쪽은 많이 나빴는데 네, 그렇죠. 아까도 이제 차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예, 일단은 제가 그 시적 호전 종목 중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최근에 발표된 종목들은 이제 중소형 종목들이 많으니까 대형주는 다 알고 있는 쪽이고, 네. 중소형 종목 쪽에 제가 업종별로 좀 제가 시적 호전 종목 관심 종목을 좀 추려봤는데요. 네. 음식료 쪽은 CJ 제일제당이 여전히 업종 대표적인 종목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쌉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발표된 대상이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의료업종이 최근에 이제 미국의 ISN 서비스업 지표라든가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좋게 나오면서 의료업종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거든. 특히 OEM 네. 의료기업들 네. 실적도 좋게 나왔고, 앞서 영업이익 이제 말씀드렸지만 한세실업, JS 코퍼레이션이 이들 종목들이 OEM 의료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OEM 의류 기업들이 이들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떴지만 영업이익이 단기간에 10% 넘게 올라왔지만은 PER 기준에서 4배, 5배밖에 안 됩니다. 주가가 여전히 쌉니다. 싸다. 네. 그래서 여전히 관심권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팅 회사들 그동안 조정받고 오늘 주가가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실적 발표될 때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던 것 같은데 여전히 주가가 쌉니다. 그러니까 성광배트 같은 경우 주가가 올랐지만은 지금 올해 실적 기준 PER 기준에 11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피팅 회사들이 뭐 기계업종이지만 조선 기자재 업종에 좀 소속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현재 가격대에서 한 20, 30%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올해 시적 턴어라운드가 첫 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태양광 쪽에 하나솔루션보다는 이제 OCI가 좀 매력적이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폴리시리콘 가격이 강세니까. 그 다음에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급등 이후에 기간 조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쪽인데 올해 시장 실적 기준에서 PER이 10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오, 네. 여전히 주가가 비싸지 않습니다. 다만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가고 있는데 피팅 회사들처럼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풍력 쪽에 삼광 M&T, 동국 SNC가 대폭적으로 2분기 실적이 최근에 발표가 좀 됐는데 좀 쉬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관심 보셔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가 여전히 쌉니다. 에코프로가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PER이 지금 6배밖에 안 됩니다. 지주회사라는 걸 할인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폐 배터리와 관련해 리사이클 관련 종목들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코프로의 자회사인 에코프로 CNG라는 회사가 리사이클과 관련된 쪽에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비상장 자회사들이 상당히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최근에 다시 부각점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들 종목들은 주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 구간에서 여전히 어제처럼 빠질 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있어요. LNF 합석에다 시청은 약간 예상치 하나 했지만은 양극재 종목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품 쪽에서는 이제 신성 델타테크, 그 다음에 장비 쪽에서는 PNT, 그 다음에 IT 쪽에서는 심텍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기판 회사들, 그 다음 특히 이수 페타시스, 네. MLB 기판 쪽에, 그 다음에 IT 쪽에, IT 그 반도체 쪽에서는 소재 관련 종목들이 시작이 다 좋습니다. 장비 회사들은 변동성이 큰데 한솔 케미칼, ENF 테크놀로지, 동진 세미캠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다음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비 쪽에서는 GSD가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주가가 싸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믿을 건 실적뿐입니다. 실적에 집중하는 투자 전략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서 관심 섹터와 관심 종목들까지 또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이제 3분기, 4분기까지 우리 남은 하반기를 조금 더 풍성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제는요. 오늘 이제 시장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섹터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이 발표가 되면서 이게 딱 성사가 되면서 자동차 종목들이 좀 타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죠. 일단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격적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가지고 곧바로 발효가 되죠. 네. 원래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거든요. 뭐 갑자기 이제 조 맨친이나 사람이 합의해 주면서 그렇죠. 속전속결이잖아요. 그리고 상원, 하원 통과하고 바로 그 일주일 정도 전후 만에 서명까지 하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급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게 되면 어느 정도 되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관심 자체는 이제 11월 달에 선거로 넘어가니까 네. 그 전에 경기를 빨리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그게 이제 이런 경기 부양책 성격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체가 당초 예상 금액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호재와 악재가 엇갈리게 나타났다고 좀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 감축법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맞아요. 종목들은 분위기 좋았어요.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이제 갑자기 악재로 노출됐어요. 갑자기 아니었고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인데 그래요? 그렇죠. 최근에 많이 좀 부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용 자체가 결국 이제 친환경 관련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지 않습니까?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뭐 수소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제 자동차 쪽에 왜 자동차 쪽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냐? 현대차가 보니까 이틀 동안 거의 6% 빠졌더라고요. 기아차 6.5% 정도 떨어지고 어제 오늘도 좀 많이 빠졌는데 자동차주가 잘 나갔거든요. 그동안 그나마 그래도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거고 만약에 시장이 형성되면 괜찮으면 하반기 때 시장에서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2분기 시작도 괜찮았고
3분기, 4분기 실적이 탄탄할 거라는 전망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기 관련 섹터 중에서 이렇게 2분기 실적도 좋고 3분기, 4분기 때까지 실적이 좋은 모멘텀 같은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직격탄을 맞았는데 결국은 이제 내용 자체가 이제 미국의 이제 전기차 시장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미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 자체는 그 세제 혜택 중에서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라든가 배터리에 해서만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겠지만은 네. 대부분 다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부분이 주가에 악재로 작용했고요. 이게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자체는 현대차와 관련해가지고 어제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 자율주행 사업부 자체를 물적 분할을 한다. 이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틀 전이죠. 네. 이틀 전에 사업 분할을 한다. 이 두 가지 부분 자체가 겹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율주행 사업부와 관련된 물적 분할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 좀 드리면 네. 이거는 일단은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이제 물적 분할을 할 것 같아요.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하기는 안 했는데 네. 왜냐면 최근에 그 현대자동차가 이거 자율주행과 관련된 42인가요? 42 다신가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회사와 이제 합쳐가지고 자율주행부 사업부를 따로 만들 것 같아요. 근데 만드는데 영향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자율주행부 사업 자체가 돈은 안 되고 왜냐 현대차가 워낙 자동차 판매에서 이익을 많이 내기 때문에 네. 자율주행에서 해봐야 이익은 되지는 않습니다. 성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근데 또 42 다스 합쳐가지고 자회사 형태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따로 상장하지는 않아요. 그때 영향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없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이제 주주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 자체가 또 이 현대모비스가 또 사업 분할 얘기가 돌았거든요. 요즘 사업 분할 얘기가 나오면 LG화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맞네요. 직격탄은 맞습니다. 네. 근데 현대모비스도 사업 분할 얘기 자체는 일단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현대차가 크게 사업분 자체가 자동차 모듈 사업부하고 부품 사업부가 있고 그다음에 AS 사업 분야가 있어요. 자동차 모듈하고 모듈 사업부하고 부품 사업부 자체가 매출액 비중은 80%인데 거의 돈이 안 됩니다. 1년에 1,000억 정도 적자 나는 회사예요. 근데 현대모비스가 1년에 1조 원 정도 이익 나는데 이익은 어디서 나냐? 20%에 해당되는 AS에서 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분할하려고 한 이유 자체가 네. 생산 법인을 따로 떼어서 이제 자회사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만드느냐? 생산하는데 대부분 다 생산 회사들이 하청 형질이에요. 하청 형태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하청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정거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네. 따로 분할해 가지고 자회사 형태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네. 물적 분할이 아니고 인적 분할이라는 겁니다.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의 차이는 간단하게 LG화학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이고요. 기존 주주들한테 전혀 주식을 안 주는 겁니다. LG화학 주주들이 그래서 아주 화가 났었죠. LG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못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현대모비스가 분할한다 하더라도 물적 분할이 아니라 인적 분할이에요. 인적 분할은 분할된 회사 하더라도 분할된 회사의 주식을 받기 때문에 전혀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오늘 주가가 별로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두 번째 부분 자체는 영향이 없는데 이거는 이제 영향이 있겠죠. 감축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서 얘기했다시피 임스플레이 감축법에 따라 가지고 미국에서 중고차에 대해서는 $4,000, 그 다음에 신차에 대해서는 $7,500 정도의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현재 미국의 전기차 중형주 기준에서 한 5, 6천만 원 정도 한다는 거거든요. 지원을 받게 되면 6천만 원짜리를 5천만 원 정도 살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은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 차를 생산해야 되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차용을 해야 되는 거고 배터리에도 광물이 있지 않습니까? 원재료 니켈이라든가 그것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생산된 광물을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메이드 인 USA로 그렇죠. 만들어야 100%가 아니라 거죠. 초기에는 뭐 40%, 네. 시간이 지나면 70% 정도. 그 차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겠다는데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에 있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가 총 아마 5종류가 좀 될 겁니다. 아이오닉 5에서 EV6,
코나2, 코나2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전량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이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현대차가 현재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이 보니까 지난달까지 4만 대 팔렸다 하더라고요. 근데 비중으로 점유로 따지면 테슬라가 70%로 압도적 1위고 현대 기아차가 9%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당장 지금 뭐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 있는 공장이 없으니까 지금 공장을 조지아 지역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2025년도에 지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뭐 2년 동안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서 조건은 뭐냐? 일단 조지아 공장을 하루라도 빨리 더 지어야 되는 거고, 지어야 되는.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주요 현대 자동차의 디젤, 현재 가솔린 자동차 생산 공장이 많이 있거든. 그걸 공장을 전환해가지고 전기차로 만드는 방향. 그 방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빨리 쳐들어올 것 같아요. 그 다음 방법 자체는 당장은 미국의 이제 자동차 회사들과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경쟁력이 많이 딸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차가, 약간 가격 할인을 하지 않겠는가. 소비자들한테. 이게 이익은 안 남겠죠. 대신 점유율은 유지할 수가 있겠죠.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근데 미국의 72개 모델 중에서 이번 혜택을 받는 쪽은 21개 모델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현대차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닙니다. 당장 혜택은 미국에 있는 자동차 GM이라든가 포드가 혜택을 좀 받겠지만은 일부 다른 나라 자동차 국가도 많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이전 보조금 공백으로 인해 가지고 2년 이상 전기차에 대해서 현대 기아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타격은 불가피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그러면 투자 전략은 어떠냐? 그렇죠. 중요하죠. 자, 전략은 일단은 제가 보기엔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당장은 제한적입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현대차가 지난달까지 미국에서 4만 대 팔렸다고 그랬으니까 전기차. 현대차가 1년 자동차 생산 캐파가 600만 대, 650만 대 정도 됩니다. 최근에 자동차가 안 팔리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연간 600만 대 캐파예요. 근데 지금 상반기 정도에 4만 대밖에 안 팔렸다고 그랬으니까 돈은 안 돼요. 당장.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전기차가 성장 모멘텀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 앞서 이제 약간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약간의 노이즈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현대차가 실적 발표 이후에 주도주 역할은 힘들 것 같다. 초과 시장을 앞서가는 주가 흐름은 안 나올 것 같다. 그런, 그다 주가도 떨어지지 않는다. 평범하게 이제는 시장과 비슷하게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미국의 전기차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자동차 시장 빠르게 형성이 좀 되면 중장기적으로 현대차도 점유율 회복을 좀 하면서 실적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전략은 어떠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대차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 내 빨리 생산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 한다면 미국 내 이제 그 자동차 부품질, 저는 자동차 부품질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이유가 미국 내에 진출된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들 관련 기업들을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GM이라든가 포드 쪽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 그러면서 또 현대차에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은 대표 어떤 회사가 어떠냐면 한종을 얘기하게 되면 화신이라는 회사입니다. GM에도 공급하고 있고 전기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현대차의 미국 법인 전기차 생산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몇 개 됩니다. 그런 종목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자체가 이제 미국 쪽에서만 생산된 전기차라든가 배터리를 생산해야 되니까 보조금 준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겠습니까? 물론 현대차, 기아차도 투자를 미국 쪽에서 많이 해야 될 거고 국내 배터리 3사들 미국 쪽에 적극적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소재 결항 기업들도 미국에 진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배터리 생산 시설 확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비 종목들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전략으로 따지면 완성차는 중립이고요. 완성차는 중립이다. 지금 중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관심은 북미 진출 부품주. 이따가 그 종목 시적 정립이들.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장비 종목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종목으로 범위를. 종목은 저는 이제 최근에 시장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수가 올라가는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소형 종목 쪽에 관심을 갖자고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 그래서 남들이 관심이 없는 부품 종목 쪽에 제가 실적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실적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부품 종목들이 현대차, 기아차 실적도 좋지만은 이들 종목들은 이제
가이던스가 없어서 작년 2분기와 올해 2분기 실적을 제가 특이하게 많이 나온 종목들을 좀 점검을 해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주가 상승률. 네.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 주가 빠진 국면 쪽에서 주가 많이 올라간 종목이 SL이라든가 DN 오토티브라든가 종목들이 주가 많이 떴어요. 그러네요. 실적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서 하신 이게 이들 종목 중에서 미국 쪽에 해외 법인을 갖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 여기다가 미국에 있는 GM이라든가 포드 쪽의 거래 관계를 특히 전기차와 관련된 거래가 형성된 기업들이 가장 우선시 좀 돼야 되겠죠. 실적도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실적들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관련 종목들의 PER이 제가 계산해 봤더니 네. 반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간 환산해 보니까 대부분 종목들의 PER 3배, 4배, 5배밖에 안 됩니다. 맞네요. 예, 이들 관련 종목 쪽에서 기회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서 자동차 종목들, 자동차 관련주들 좀 악재로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그 안에서 분명히 기회를 찾아드렸습니다. 어떤 쪽에 집중을 하고 어떤 종목들을 찾아봐야 되는지 요 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시면서 그 기회들 꼭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박준현 운용위원님과 함께 현재 시장에 대한 포인트 간단하게 좀 짚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팅창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리아님 오셨네요. 밍크남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달달님의 이름도 보이고요. 가지아님 오늘 잘 가고 계신지, 성공투자님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님이 오늘도 박준현 운용형님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보내주셨거든요. 한번 이것도 또 안 읽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운용형님께서 또 박준현 이렇게 오늘 띄워주시면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띄워주시겠습니까? 해주세요. 박준현 전문가는 준비된 운용형, 수익의 전문가, 최고의 종목 발굴로 현금에서 추천주는 주식으로.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또 좋은 삼행시로서 이렇게 응원 보내주신 하늘이님께 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남은 시간 동안 또 쏠쏠한 정보들로 저희가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들 함께 올려주시고요. 여백의 아름다우님 오셨네요. 정정숙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을 많이 올려주고 계셔서 빠르게 출발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싸님의 종목으로 출발할게요. SH에너지화학 가지고 계시고요. 1360원 매수가 그리고 비중은 5% 보유하시고 계십니다. 오래 물려 있었어서 내일 1400 정도 오면 팔까 하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거든요. SH에너지화학이 오늘 장 막판에 급등을 했더라고요. 6% 정도 올라오면서 12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래 물려있던 종목 드디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올라갈 이유가 있나요? 했어요? 예, 시간에 의해서도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좀 되는데. 천연가스 가격 때문일까요? 근데 이거는 네. 모멘텀으로 보셔야 되고요. 네. 전혀 펀드메탈로 안 되는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스티로폴 회사일 거예요. 화학적인데 돈이 안 됩니다. 이제 방음 장비 강화에 따라 가지고 스티로폴이 들을 때 좀 들어간 걸 그때 이제 모멘텀인 걸 알고 있는데, 왜냐면 예산 이제 중요한 게 자체가 이런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게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됐으니까 실적 꼭 챙겨야 되거든요. 보니까 반기까지 적자거든요. 6억 정도 적자. 상반기 때 1분기 때 7억 이익인데 지금 6억 적자가 났으니까 2분기 때 거의 13억 정도 적자 났다는 거잖아요. 적자 났고 보시다시피 지금 이 회사가 최근에 3년, 4년 정도 이익을 보시게 되게 된 3년, 2019년도 31억 적자, 그다음 2020년도에 79억 적자, 작년도 3억 흑자, 현재 상반기까지 6억 적자. 돈이 안 되는 쪽이고요. 이게 스티로폴 자체가 마진이 안 떨어지는 쪽인데, 근데 이제 예사가 주가가 1,200원 이제 싸다고 볼지 모르겠는데, 주가가 엄청 비싼 주식이거든요. 예사가 보시면 자본금이 555억이잖아요. 자본금이 550. 자본금 555억이 엄청 큽니다. 아마 시가총액 지금 1, 2위 정도 해당되는 1위, 2위 왔다 갔다 가고 있는 에코프로 BM이 자본금이 아마 400억밖에 안 돼요. 근데 예사 자본금이 5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크면 주주한테는 안 좋지 않습니까? 주주가 지석이거든요. 이게 싼 주식이 아니다. 이게 주가가 1,000원짜리니까
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가총액을 보셔야 되고 또 자본금을 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가총액이 비싸고요. 그래서 내일 무조건 파세요, 해서요. 내일 못 팔면 또 고생입니다. 뭐 천연가스 관련해 가지고 스틸폴 만드는 회사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없어요. 고생하셨다는데 내일 아마 시간에서 아마 80원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1,300원 근처 정도, 1,300원 정도 올라가면 고맙습니다 하고 파셔야 됩니다. 파셔가지고 다른 걸로 언제 사실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최근에 사셨으면 오래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 손실 안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중소형 종목들이 6월 말 기준에 가지고 아직도 종목들이 평균 20%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20% 떨어져 있어요. 좋은 주식들. 좋은 주식들, 뭐, 아까 패키지 기판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실적 대박 나는 주식들도 지금 PR 4배, 5배밖에 안 되는 주식들이 지금 30, 40%, 50% 던 주식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내일 고맙습니다. 올라간다 하다가 1,300원 이상 못 넘어가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뜨면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나오세요. 이거 못 넘어갑니다. 내일 또 못 팔면요. 또 한 달 동안 고생합니다.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딱 지금 이 가격이에요. 올해 6월 달에 강성된 가격대가 이게 1,280원 정도 제가 1,280원 정도 적정할 것 같아요. 이 가격대면 1,400원대에 사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손실 적은 거니까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SH에너지 화학입니다. 1,400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내일장에서 바로 매도 의견 전해드렸으니까요. 꼭 내일 그 타이밍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네오이즈. 네오위즈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3만 원에 30%요. 알겠습니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 종목? 네, 며칠 안 됐어요.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흐름에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네. 오늘 또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오면서 수익권에 들어섰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제 장기로 봐야 될지 아니면 단기로 뭐 봐야 될지 그거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네오위즈 앞으로 전망 체크해 보면서 과연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형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게임 좋아하세요? 아니요. 아니, 저도 게임을 제가 안 해봐가서 게임을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도 제가 별로 그래서 잘 아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하기도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일단은 네오위즈는 회사가 이제 최근 앞서 제가 이제 게임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고 그랬었는데 게임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제 선별적으로 앞서겠다시 카카오 게임즈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블 게임즈는 좋게 나왔다 그랬으니까 최근에 보면 뭐 넷마블, 뭐 펄어비스 쇼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딱 보면 알거든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실적 쇼크가 나온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게임 붐이라고 했거든요. 게임 매출이라고 했거든요. 엔비디아가 이제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게임과 관련된 그래픽 쪽의 매출 비중이 확 줄었잖아요. 33%인가요? 다른 쪽에 클라우드 쪽과 관련된 네트워크 쪽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났는데 게임 쪽이 매출이 감소하면서 실제 급감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게임이 많이 하다가 좋아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사회활동이 많이 전개돼서 게임하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쪽 매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게임 분 자체가 그래서 국내 기업들 게임 전반적으로 실적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뭐 NC소프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크래프톤이나 종목들이 펄어비스라든가 다 쇼크 나왔거든요. 게임 관련 종목들의 모멘텀 자체는 대체적으로 이제 업종으로 보게 되게 되면 하반기 때 예정됐던 신작 게임 자체가 내년으로 다 2월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종목들의 모멘텀 자체는 중국 쪽에서 이제 판호를 획득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전망 자체가. 이게 모멘텀도 없어요. 전반적으로 게임 업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게임 업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실적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쪽이 앞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 더블 게임즈, 그 다음에 네오위즈 정도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회사 실적은 그래도 안정적이거든요. 사실 작적은. 이게 이 회사도 근데 2분기 때 보게 되면 실적이 거의 영업이익이 59억을 급감했어요. 보시면
회사가 1분기 때 112억 나왔던 회사가 2분기 때 지금 59억으로 쭉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2분기 때가 게임 관련 종목들은 이제 여름 성수기라든가 많이 물려 있어가지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있다 보니까 게임은 비수기이기는 맞아요. 비수기는 맞고. 그래서 네. 작년도에 비해서는 회사가 작년도 52억 나왔는데 59억이니까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나쁘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밸류로 본다 한다 하더라도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 자체가 작년보다는 그때 증가되거든요. 근데 다른 게임 종목들은 작년 대비 급감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회사는 지금 전망치가 작년도에 200억대 영업이익인데 지금 38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증가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단기순이익도 지금 작년에 이제 568억 영업이익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거 봐서 작년에 아마 일회성 이익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올해 500억대 순수하게면 주당 EPS가 2,400원이니까 주가가 현재 주가 3만 원에서 PR이 12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12배 되는 수준이다. 근데 이 종목이 그렇게 프리미엄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12배면 게임 종목에서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이 종목 맥시멈 가더라도 PR 14배 이상 못 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장기 투자 얘기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봐야 종목은 괜히 시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차트가 괜찮고 올라와서 장기 투자 절대 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세요. 또 요즘 종목들 자체가 또 장기 투자가 안 먹힙니다. 그렇죠? 올라가면 꺾이는 거가 거의 90%예요. 예, 꺾입니다. 대신 이 종목은 지금 차트가 지금 올라와서 조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길게 보지 마셔라. 그리고 게임 종목들이 장기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게임 회사들의 실적 자체가 변동성이 많이 커요. 큽니다. 그래서 대신 이 종목은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는 않지만은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길적 목표 자체는 3만 원에 사셨는데 일단은 뭐이달슨 가격 자체가 현재 PR 12배 오늘 주가가 약간 오른 거 감안하면 지금 12.6배 이게 13배, 14배를 포커스 잡으면 현재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자체는 기본적 분석상으로 3만 4, 5천 원 못 넘어가요. 3만 맥시멈 간다 한다 하더라도 이게 3만 6천 원대가 길적 지표상으로 거의 고점이지 않습니까? 이때 뭐 올해 작년도 8월달, 9월달 같은 경우는 3만 8천 원, 4만 원 정도까지 갔지만은 3만 5, 6천 원 정도가 목표라 한다면 주식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고 그랬으니까 어깨에 해당되는 가격이 딱 이 가격인 것 같습니다. 3만 3천 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 한 7, 8% 정도 되는 수준인 약 3만 2,800원에서 3만 3천 원 정도를 매도 목표로 보고 거기에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청자님 네오위즈 단기 투자로 조언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 남아있는 구간에서 목표가 32,800원, 33,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참고하셔서 수익 보시고 또 계속해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네오위즈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 전화 계속 열어둘 거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개장한 미국 시장은 지금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또 약간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짧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 저희 한정 KPS 살펴보겠습니다. 가자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39,704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언제쯤 팔면 좋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 올려주셨네요. 수익 쭉쭉쭉 잘 보고 계시거든요. 오늘 42,0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목표가 한번 잡아볼까요? 예, 뭐 이건 이제 원전 관련 종목 쪽으로 테마로 좀 이슈화되는 주식이고요. 그다음 원전 관련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실적이 따라주는 주식이에요. 이제 한전 기술이라는 회사하고 회사 비교해 보면 한전 기술은 거의 이익이 안 나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아마 거의 지금 2조 원대 넘어가 있을 거고요. 예산은 그래도 시가총액이 지금 2조 원 채 안 되는데 최근에 이제 회사 2분기 실적 영업이 285억 나왔거든요. 연간으로 따지면 지금 올해 전망치가 분기 단위 지금 250억 정도 나오니까 시장 예상치 1,400억인데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가 자체가 올라왔지만은 PR 기준에서 16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전 기술을 보게 되게 되면 한전 기술은 지금 주가가 7만 5천 원인데 예산은 이제 물론 이제 사업 구조 자체가 조금 다른 부분이기도 한데 예산은 지금 보시면 지금 1분기 때 적자에서 2분기 때 흑자 전환했지만 올해
영업이익 200억밖에 안 되거든요. 200억이고 이게 비교해보면 한전 KPS가 올해 영업이익이 1000억, 시가총액은 1조 9천억. 네. 이 회사는 한전 기술은 올해 200억, 한전 KPS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20%밖에, 네. 5분의 1 토막인데, 근데 이 종목은 얼마냐? 시가총액은 2조 8천억. 한전 KPS보다 1조 원이 높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전 기술이 같이 비교해 본다 한다면 엄청 비싸죠. 엄청 비싸. 근데 그런 걸 따지면 한전 KPS는 주가가 견고하다. 그래서 주가가 이 종목은 하방이 충분히 지지가 되면서 안정적으로 움직임이 전개될 수가 있다. 두 개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본다 한다면. 근데 이제 원전 관련 쪽과 관련해 가지고 테마로 해 가지고 관련 종목들 고점 뚫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원전 관련 이슈 자체가 여전히 이제 윤석열 정부 쪽에서 원전 관련 쪽으로 계속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쪽이지만 실적은 안 따라주거든요. 그 원전 관련 부분은 적게는 3년, 4년, 5년 내지는 10년 정도 봐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서 낙폭과대가 끝난 국면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따라주면서 가는 종목들이 안정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한다면 원전 관련 종목 중에 실적이 따라준 종목은 이제 한전 KPS. 그거 제가 오늘 4시에 제가 진짜 쉬운 진단에서 누가 우리 기술을 물어보셔서 네. 우리 기술 같은 주식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 대신 3은 일진 파워가 상대적으로 장비 종목 중에서는 원전 관련 중성 종목 중에는 실적이 따라준 종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전 KPS는 그래서 나쁘지는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예사 주가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력은 크지는 않다. 테마로 해가지고 주가가 가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한전 KPS는 그래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고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그래서 하방은 좀 지지가 되겠지만은 기회 수익은 클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얼마에 사셨다고 제가 가격을 못 봤네요. 39,700원이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 가격을 보셔야 좀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가격을 뚫기는 힘들죠. 44,000원입니다. 이게 여력이 크지는 않아요. 약간 최근에 제가 그래서 주가 올라간 이후에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쪽인데 이 가격이 적당한 매도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지금 44,000원이에요. 현재 주가 42,000원 기준에서 기회 수익이 크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이 종목이 여기를 뚫어가지고 46,000원 5만 원 간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장 여건을 감안해. 이게 맥시멈 가격이에요. 그래서 44,800원, 45,000원 정도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이 종목 매매하면 시적은 괜찮으니까 44,500원대에서 매도하고 4만 원 초반대에서 10% 정도의 기술적인 매매를 좀 하면 하방이 좀 지지가 되면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전 KPS 하방이 좀 든든하게 지지가 되고 실적도 우상향으로 꾸준히 올라가지만 테마적인 성격을 띈다라는 점은 종목의 특징으로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 44,800원, 45,000원 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는 내일장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시장이 살짝 힘이 빠지는 듯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우리는 요 시기를 또 충분히 잘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완전히 또 꺾였다라고는 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미국 시장이 과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 구간이 진입을 할 거다, 과열로. 그래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성격이 강할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좀 약간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아직도 과열입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시장이 저점에서 24% 급등했거든요. 4주 이번 주가 올라가면 5주 연속 상승입니다. 작년 11월 달 이후에 작년 11월 달에 4주 연속 상승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그 정도로 많이 떴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격 과열 기준 자체가 제가 이격도라고 얘기하는데 나스닥 시장이 10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주가 떨어져서 아마 지금 105 아래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105 이상은 과열이거든요. 우리 시장은 이제 나스닥 정도의 과열은 아닌데 104 근처에서 지금 조정받으면서 지금 102.5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조정이 필요해요. 조정의 폭은 이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주가가 약간 조정이 나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간 조정이 진행이 좀 되면서 21동 평균선이 올라오든가 두 가지 방안인데 현재는 약간의 가격 조정이 진행이 좀 됐고 약간의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는 약간 기간 조정 성격이 강하지 않겠나. 약간의 가격 조정. 지수로 따지면 나스닥 시장이 지금 12,900인데 12,800 정도. 그 다음에 코스피로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2,488까지 내려왔거든요. 2,480입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는 지금
20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2,470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아마 내일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 2,480까지 올라옵니다. 그럼 거기서 맞닥뜨려지거든요. 떨어지지 않는다. 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오늘 보면 압니다. 오늘 맞아요. 보면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320원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에서 3, 4천억 정도 각각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주식을 사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팔아야 되거든요. 샀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안 빠진다는 겁니다. 쉽게. 이게 하방의 지지가 될 수 있는 거. 대신 뭐냐? 앞서 얘기했다시피 주도주가 산무장세요. 주도주가 없고 추가적으로 이제 물량층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주도주가 나타나야 되고 수급의 주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 투자가도 주식 사겠습니까? 안 삽니다. 잭슨홀 미팅 악재는 아니겠지만 일단 뭐 하기는 해야 되는 거고 주도주가 지금 없어요 지금에서요. 네. 모멘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로 각기약진하다 보니까 지수가 못 가는 흐름이고요. 이런 흐름이 좀 더 진행되지 않겠는가. 왜 전략으로 따지면 낙폭과대 반등은 마무리가 좀 됐고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들 중심에 차별화 장세인데 그것도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들이 여전히 유리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자체가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 주가가 오늘 같은 게 보면 뭐 카카오페이라든가 카카오뱅크라든가 일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급락 놓은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네. 4, 5% 떨어져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공매도가 나옵니다.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2,300 아래에서는 공매도 쳐봐야 메리트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소커브링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잡혔는데 지금은 공매도가 많이 나와요. 대차장과 많이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는 실적도 보고 펀드멘탈도 봐야 된다. 낙폭과대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관심은 그래서 지수와 무관하게 움직일 섹터 자체가 가벼운 섹터들입니다. 의리 쪽에 여전히 주가 워낙 싸니까 그 다음에 건설보다는 건자재 쪽에 시멘트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자동차보다는 자동차 부품 쪽에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2차 전지 여전히 관심입니다. 장비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IT 쪽에 폐기지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네. 그래도 빠르게 좀 반등 나오지 않겠나 봐야 되겠습니다. 또 앞서서 체크해 주셨던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그래도 이러한 시장 안에서도 좀 든든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운영형님과 함께 오늘 1시간 또 빠르게 또 알차게 달려왔고요. 운영형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